두 개로 본다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회공이나 소축장이 서부 지역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부 지역을 먼저 저희가 청정화나 안정화의 대상으로 잡는 것은 대단히 좀 리스크가 높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동부 지역은 다행히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안가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양분장들이 주로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서부 지역보다는 좀 더 산재된 형태를 보이는 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농가들의 PRS 방어 전략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한 절반 정도의 농가가 PRS 생독 백신을 통해서 안정화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큰 덩어리인 서부와 동부를 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양성률도 역시 서부 지역이 훨씬 양성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점도 서부 지역이 훨씬 동부 지역보다 높은 걸로 이렇게 지역 간 차이를 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때 당시에 저희가 2010년 8월에 시작을 해서 2010년 말 정도까지 대부분 양돈 전문 수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퀘스천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분리되는 PRS 바이러스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PRS 약독 생독 백신 바이러스와 차이를 보인다면 결국 효과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퀘스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서 분리된 바이러스들에 대해서 유전적인 근연 관계를 파악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여기 이제 빨갛게 표시된 부분들이 주로 이 제주 지역에서 분리된 바이러스들인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O 계열에 속하는 바이러스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는 한국형 바이러스에 포함되는 것들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주로 육지에서 이제 분리가 되는 바이러스들인데 이 육지와는 이 제주도에서 분리되는 PRS 바이러스가 상당히 좀 이렇게 고립된 형태의 유전 형질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역사적으로 저희 실험실이 1998년부터 이 D랩으로 운영이 됐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이 제주도의 상황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2007년 이후, 그 다음에 2005년에서 2006년, 그 다음에 2004년 이전 이렇게 했을 때 2004년 이전에는 실제로 제주도에서 PRS가 없었다고 하는 그런 이 기록이 있어서 저희도 실제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공식적으로는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었지만 저희가 보니까 이때 당시에도 이미 제주도에는 O 계열과 한국형 바이러스가 있었던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고 2005년과 6년에는 기록이 없어서 저희가 분석을 못 해냈습니다. 물론 2005년과 6년에 커다란 변화라고 한다면 육지에서는 유럽형 바이러스가 이때 최초로 검출이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007년이 되면 제주도는 앞서 보여드렸던 O형이나 이 한국형이 그대로 다시 나타나게 됐고 유럽형은 여기서는 이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대부분 양돈 전문 수의사들이 의문점을 가졌던 것처럼 육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계열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유럽형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계열이 밝혀지게 되는 이런 진화 과정을 바이러스가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 서부 지역이 양돈 밀집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PRS에 대한 위험성이 훨씬 높다. 그 다음에 약 50%의 농가가 백신에 의존해서 PRS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형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새로운 북미형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제주도는 지역적인 특이성 때문에 전역 시스템에 의해서 아마도 이런 고립된 형태의 PRS로 진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자,
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저희가 그 제2관, 그러니까 제주도의 1지역서부터 7번까지 7개 지역으로 이제 이 분할을 하고 항체 검사, 항원 검사에 대한 이 점수를 저희가 산출을 해서 종합 점수를 이 카운팅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봤더니 J3로 되어 있는 이 3지역이 가장 청정화나 또는 안정화를 하기에 수월한 지역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6번째 구역이 2번째 이렇게 돼서 실제로 한림 지역이 가장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안정화나 청정화에 대한 지역별 그 추진 순위를 정한다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3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6, 2, 7, 4, 5, 1 이런 순서로 가게 되면 가장 무난하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여기에 있는 농가의 수는 대부분 6차까지에 해당하는 이 지역에는 가장 많은 데가 38개고 대부분 20개 미만의 이런 그 지역이라서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한림 지역은 이때 당시에 160개 정도의 농가가 산재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보시는 것처럼 이 J7 지역을 앞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는 제3 지역이 가장 이 청정화나 안정화를 도모하기에 좋은 지역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저희가 제주 양돈 농협하고 공동 연구를 순조롭게 추진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주 양돈 농협의 의견을 들어서 그래도 제7 지역에 있는 농가가 가장 회원 조합이 많고 설득하기가 좋다. 그래서 저희가 제7을 우선은 2차 년도에 추진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모으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2011년도에 저희가 이제 추진을 시도하려고 했던 이 농가에 대해서 실제 상황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안에는 전수 조사를 했을 경우에 4개의 농가가 음성 농가로 밝혀졌고요. 나머지 PRS, 양성 농가가 이렇게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이 지역에 있는 2개 농가는 완강하게 참여를 거부해서 저희가 그냥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정화의 기본 방향으로는 우선은 이 매스 백신 방법을 통해서 대량 백신 방법을 통해서 번식 동물을 안정화를 하고 이걸 통해서 나중에 EU 자본에서 특히 이 지역은 일괄 사육이 가장 대부분의 농가의 사육 형태였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저희가 이제 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번식동물을 안정화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번식동물을 안정화함으로 해서 이 자동에서는 음성분이 생산될 수 있다고 하는 논리였고요. 두 번째는 이 PRS가 수직 수평감염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이 생산 단계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먼저 안정화를 하는 게 이 순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가를 교육하고 여러 가지 차반 방역에 대한 이런 교육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 청정화를 유지하는 기반을 쌓는 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론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 J3가 이제 순서에서 좀 밀리게 됐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수정된 순서는 이 2개가 바뀐 이런 순서로 해서 이때 당시에까지는 제주도 내에서 어느 정도의 그 협조에 관한 이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 양분장 수의사하고의 연대 강화라든지 또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 통제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하고 홍보도 하는 이런 계획, 그 다음에 제주도청 및 양종 관련 단체에 대한 참여 유도 이렇게 좀 긍정적인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2년차가 시작될 때쯤에 제주 양도농협이 독자적으로 연구비를 확보를 해서 우리가 J7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한테 일방적인 그 통보를 하게 돼서 저희가 이제 이 J7 지역을 뺏기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연구팀 전체가 이제 그 당황을 하게 됐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의 본래 목적은
제주도에서 어떻게 청정화를 하거나 안정화를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는 거였기 때문에 저희가 좌절을 하지 않고 새롭게 2000년도에는 계획을 수정하게 됐습니다. 2000년도 계획의 수정은 어차피 이렇게 어떤 지역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주도 전체의 컨센서스를 모으는데 대단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 결론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모델 농장을 선정을 해서 정말로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파악한 내용하고 실제로 이 현장의 상황이 동등한가를 한번 찾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 3개 지역을 다시 선정을 해서 한림지역하고 대정지역, 서귀포지역. 물론 앞서 말씀드린 때 이 동부지역이 안정화를 하기에 가장 수월한 지역으로 이미 판단이 나 있었기 때문에 이 가장 어려운 곳 하나, 그 다음에 중간 정도에 있는 위치에 하나, 가장 쉽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지역에 하나, 이렇게 지역을 선정한 다음에 15개 농가를 다시 통계적으로 분산을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한림지역에는 최소한 10개 정도의 검사를 해야만, 모델 농장을 설정을 하고 검사를 해야만 의미가 있다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정지역은 4개 농장, 그 다음에 서귀포지역은 1개 농장, 이렇게 해서 15개 농장이 2년 차부터 다시 새롭게 수립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표는 안정화에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음성농장이 있으면 그 음성농장은 전 국민이 음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데 있었고요. 두 번째, 이 불안정한 농장이 있었다면 안정화를 시키고 자동에서는 바이러스가 순환하지 않는 그런 목표를 세우게 됐습니다. 물론 세 번째, 네 번째 농장은 자동이나 번식 부분에서 바이러스가 순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15개 농장에, 여기 농장에 실명이 나와 있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4개 농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안정이 되어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고, 바이러스의 경우는 대부분 미국형 바이러스가 있었고, 이 대정에 있는 한 농장에서 유럽형 바이러스가 있는 게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주 지역이 저희가 일을 시작할 때는 유럽형 바이러스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2년차 사업을 시작하면서는 유럽형 바이러스가 확인이 돼서 좀 더 많은 농장을 정밀조사한다면 더 많은 수의 양성 농장이 있을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유럽 제주도에서 15개 농가가 가지고 있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앞으로 만약에 생존 백신을 사용한 전략을 쓴다면 과연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는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주 1형, 또 제주 2형 이렇게 이제 크게 15개 농가가 나눠졌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형에 포함되어 있는 바이러스들은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백신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 93.5% 이상의 일치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거로 판단했고요. J2 지역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백신 바이러스와 93.2% 이상의 일치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JJ1보다는 조금 유전학적인 근원 관계가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백신을 통한 이 안정화 방법이 불합리하다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델 농장으로 선정한 농장의 이 위치와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농장에 대해서 전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 PRS 바이러스는 공기를 통해서도 전염이 될 수가 있고 대부분 이 접촉 감염에 의해서 되긴 하지만 거리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델로 선정한 농장이 존재하는 그 주변에 있는 농장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또는 반대로 참여하지 않는 다른 농장에 대해서 우리가 간접적인 정보를 유추해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대부분 우리가 부지역이 발생했을 때 500m, 그 다음에 3km, 그 다음에 10km 이렇게 지역대를 설정하는 것처럼
저희가 500m 1km로 이렇게 좀 한정을 해서 해보니까 저희가 그 분산시켜서 모델로 설명한 농가들이 적어도 이 지역의 전체를 파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분포도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각 농장이 가지고 있는 그 바이러스와 형태, 그 외에 이제 관계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원이 500m를 나타내는 적어도 최소한의 역학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개 지역으로 이제 세분을 했기 때문에 한림 지역은 양분 밀집도가 높은 데고 지역적인 차이도 뚜렷했고요. 그 다음에 영향력은 적어도 1km 범위 내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 여기 있는 두 개 농장 정도는 번식구에 대해서 안정화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다른 농장들은 자동군에서 재간염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국형 바이러스만 있다. 이런 정도에 대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정읍에는 4개 농장을 저희가 선정을 했다고 했는데, 이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작은 원으로 보면 이 가운데 있는 이 두 개의 농장이 양쪽에 이렇게 서로 걸쳐져 있어서 이 전체적인 큰 의미, 1km의 의미로 본다면 농장이 4개가 분산은 되어 있지만 역학적으로는 크게 독립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보시는 것처럼 이 양쪽 끝에 있는 두 개의 농장이 불안정 농장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가운데 있는 이 농장이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까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정밀조사 결과 유로평 바이러스가 이제 이 가운데 있는 농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생각이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가운데에 끼어있는 농장이 유로평 바이러스. 유로평 바이러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병원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병원성이 높지 않는 유로평 바이러스가 중간에 이렇게 끼워져 있어서 오히려 양 농가 사이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육지에서 분리됐던 유로평 바이러스하고 제주에서 분리가 된 유로평 바이러스와의 이 근원 관계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결국은 육지에서 발견되고 있는 바이러스와 같은 속에 이렇게 속해 있어서 저희가 다른 분석을 좀 더 고민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우리나라 이 육지하고 제주도를 이렇게 망라해서 바이러스의 흐름도를 이 구글 지도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두 개의 큰 핵심 코어가 처음에 존재를 했다. 그러니까 충청도하고 경상도에 케아바이러스 바이러스가 처음에 유입되는 이런 고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호남 지역으로 바이러스를 전파시키고 그 후에 경기 북부나 강원도 지역까지 이렇게 연결을 하는 이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경상도 지역을 통해서 제주도로 바이러스가 옮겨지고,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시그마 모양의 경로를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라가 작은 것도 큰 장점이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보면 이 돼지의 흐름도가 전국에 걸쳐서 제한 없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역시 질병을 컨트롤하는데 문제점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린다면, 적어도 우리나라에 커다란 직할시나 또는 특별시를 제외한 도가 10개 정도 있는데, 각 도에는 방역기관이 별도로 지방자치 조직에 의해서 존재를 하는데, 이 기능들이 어떤 도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크게 공헌을 하지 못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엄격한 의미로 얘기를 한다면, 미국은 주간을 이동하는 동물에 대해서는
그 주 당국의 방역기관이 반드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돼지가 타시도록 이렇게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전혀 방역기관이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큰 개선점이 되겠습니다. 개선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정지역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이제 유기농 환경 내에 영향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농장의 이 지역 간의 특성이 뚜렷하게 이제 드러나는 형태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럽형이 유일하게 이 지역에서 확인이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서귀포 지역인데요. 서귀포 지역은 그 지리적으로 가장 양돈장이 드물게 분포를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이제 선정했던 이 농장은 혼자서 역학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는 이런 농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농장이 있긴 한데 이 농장의 문제를 서로 공유하지 않는 그런 거리상의 분포를 하고 있었고, 바이러스도 미국형으로만 밝혀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차 년도에 그 연구는 2차 년도에 이은 연구가 돼서 6개월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차 년도와 3차 년도에 걸쳐서 우리가 그 시도를 할 수 있었던 이 전략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개의 농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농장이 PRS 백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백신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모돈과 자돈을 함께 놓는 형태가 가장 많이 있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모돈만을 가지고 안정화를 시키는 그런 형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일부 농장은 자돈에만 하는 경우도 발견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기간별로 우리가 6개월 간격으로 3번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 신호등 표시가 있는 것처럼 이 빨간 게 이제 가장 그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하고요. 이게 이제 이 안정화가 됐지만 중간 정도, 그러니까 이 완전한 안정화보다는 중간 정도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 건 완전히 청정화가 된 이런 초록색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있는 농장의 이 신호등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이 번식 동물만 안정화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1년 반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시작한 시점에서 이 같은 계절로 돌아오는 시점까지 봤을 때 하나의 이 가운데 있는 이 시점은 2번 반복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없는 시점이 돼서 이 시점쯤이 여름철이 되는데, 역시 여름철의 상황이 좋아지는 농장도 있는 반면에 어떤 농장은 처음에는 상황이 좋았었는데 나중에 이 번식동물에만 안정화가 되고 자동이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형태로 서로 교신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원래 그 PRS의 지역 청정화 계획이 미국에서 시도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 이제 2005년도부터 미국이 PRS 안정화 및 청정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1차 계획을 2010년에 이제 마치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한 것처럼 이렇게 개별 농장 단위로 이렇게 해보니까 적어도 2년 반이 지나면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주변에 있는 농장들이 같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농장에 의해서 다시 재감염이 되는 그런 상황을 이해하게 돼서, 실제로 지금 미국은 2011년부터 2단계 PRS 안정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2차 사업의 지치로 내건 것이 바로 PRS ARC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실험을 통해서 제주도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도 만약에 PRS에 대한 안정화 사업이나 청정화 사업을 한다면 이렇게 좀 더 범위를 넓힌 ARC 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를 우리가 여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15개 농장을 선정을 해서 이 했을 때 이 대령적에 있는 농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유로톤 바이러스가 있었던 이 가운데 지역인데 오히려 한 농장은 저희가 청정화 사업, 안정화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더 나빠지는 이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이 농장의 경우는 처음에 할 때는 번식동물이나 자동에서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마지막 1년 후에 검사를 했을 때는 번식동물만 안정화가 되는 이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서귀포 지역에 하나 외로이 떨어져 있던 이 농장은 상태가 개선이 됐다가 우리가 보통 환경기가 되면 폐쇄 동물 형태로 가게 되는데 환기를 고립시키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다시 문제가 악화되는 이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15개 농가의 1년 반 동안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적어도 한 개 농장에서는 뚜렷한 개선의 효과가 나타났고요. 세 개 농장에서는 오히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 처음 상태보다 나빠진 결과가 나왔고 나머지 농장들은 그저 그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참여 2차, 3차 연도에 참여했던 15개 농가의 주요 생산 지표상에서 가장 뚜렷한 효과를 나타낸 경우는 출하 두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출하 전에 MSY가 제일 많은 농가가 21두였는데 그리고 제일 작은 건 14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1년 동안 추진한 후에 저희가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기 1년 전에 데이터고요. 이거는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1년 동안 데이터를 정리해 보니까 적어도 MSY가 1두에서 2두 이상 이렇게 개선이 되는 경향을 보였고 적어도 이 9개 농가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뚜렷한 현상, 나타난 객관적인 현상은 이후 폐사율의 감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폐사율이 20%에서 25%대에 이르는 농장들이 대부분 10% 이하대의 폐사율을 보유해서 대단한 개선 효과를 나타내게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폐사율이 줄었으면 이 정도가 절반 이상 이렇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서 실제로 출하 두수에 엄청난 영향을 줬어야 맞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1년, 그 다음에 시작하기 전 시점에서 1년, 그 다음에 시작하고 나서 1년이기 때문에 아직 실제로 이제 사업이 끝난 6개월 후까지도 이 영향은 정확하게 평가가 돼야 좋은데 이 사업은 종료가 돼서 그 이후에 6개월에 대한 수치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확히 반영이 안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후 자료수는 크게 개선은 안 됐지만 그래도 5개 농가에서 어쨌거나 사업 시작하기 전보다는 개선이 됐다고 하는 지표를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PRS가 대부분 재개발점을 늦추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4개 농장에서는 모든 회전율이 개선됐다고 하는 결과를 나타냈고 복당 3자수는 2개의 농장에서 개선이 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고민을 하게 된 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이 PRS ARC 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또 한다면 어느 정도의 초기 비용이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안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적어도 PRS ARC를 우리나라에서는 한다면 전국이 동시에 시작하는 게 옳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돼지의 흐름이 도나 시간에 통제가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양돈 산업의 생산 인프라를 보게 되면 서해안에 대부분 차려 공장이 분포를 하고 있고 일부 이 도축장은 이 어떤 특정 지역에만 밀집되어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분하게, 그러니까는 이 동등하게 다 해결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성공을 기대하고 만약에 한다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지금 그 제한되는 방법이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을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이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대부분의 그 외국의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착을 2번 수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현재 1,000만 주 정도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니까 한 번 접종하는데 2,000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보고 사회를 하게 되면 한 800억 정도 초기 비용이 안정화를 하는데 발생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전국적인 전략을 가지고 각 지역이 책임을 지고 분산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지역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그 추진을 해나가면 안정화 단계를 거쳐서 청정화로 가는데 가장 짧은 시간으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산출하게 된 근거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 1년에 그 PRRS 때문에 보는 손실이 약 한 6,6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미국의 돼지 숫자의 7million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그 같은 그 돈가로 봤을 때 약 1,200억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돈가 실제로 그 소비자 이 가격이 미국보다 2.5배 내지 3배 정도 높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연간 PRRS에 의해서 생기는 손실은 한 4천억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비용돈에서도 적어도 그 중에 한 2,500억 정도는 매년 손실을 보는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느낀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이 공동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 공동 이해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만 있어서도 안 되고 수의사만 있어서도 안 되고 업계만 있어서도 안 되고 학계만 있어서도 안 되고 전국만 그래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5개의 영역이 모두 공감대를 갖는 이런 프로젝트가 돼야만 성공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단위로 먼저 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00억의 초기 비용을 들인 이후에 지역에다가 2차, 3차 계획을 위임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지역별로 생산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관된 하나의 방법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전문 수의사들이나 또는 그 지역의 사양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안정화, 청정화를 유지 또는 더 개선하는 이런 접근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RRS는 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이 생산 피라미드의 구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정돈장이 먼저 이 사업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의사가 정기적으로 농장을 방문을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경제적으로 얼마를 이익을 받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바로 부지역에 의해서 가장 고돈가를 형성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시작하면 하면 할수록 점점 돈가가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이라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그리고 주관적인 비용의 지출에서도 의미가 없는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객관적인 지표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사업을 하려면 이런 표준화된 조사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적인 부담인데요.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릴 때 베리노인계라니 거의 매칭 펀드 수준의 그 지원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진단에 관련되는 부분이나 또는 백신을 공급하는 문제 또는 수의사가 농장을 방문하는 데 드는 비용 이런 것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분담을 해서 해결을 할 건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한 번 안정화나 청정화를 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끝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체계를 확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어쨌거나 뭐 여러 가지 그 외적인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고 하는 결론은 내려졌고, 그 다음에는 이 지금 현재 상태처럼 어떤 번식 때문에만 PRRS 백신을 해서 안정화하는 이 시스템은 자동행군, 특히 우리나라는 일괄 사육 형태의 농장이 많기 때문에 일괄 사육 형태의 농장에서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백신을 할 거면 전 동물을 백신하는 형태,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초기 비용에 대한 제한이 여기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농장에 따라서 농장이 가지고 있는 그 생산 기술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떤 농장에서는 수태율이 증가하거나 분만율이 증가하거나 비생산 일수가 감소하거나 모든 수태율이 감소하거나 이런 다양한 형태의 개선 효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양돈 농가가 6천 농가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양돈 수의사의 컨설팅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농장이 제가 알기로는 1,000 농가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나머지 5천 농가는 아직까지 양돈 전문 수의사가 양돈장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조차도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새롭게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지원이 되다 보면 아마 기초적인 생산 기술에서부터 아마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역적인 특성, 그 다음에 생산 체계의 특성, 그 외에 이제 농장의 규모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농장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PRRS를 컨트롤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이나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 생각에는 전국적으로 시작을 할 때 일정 규모 이상, 적어도 우리나라 같으면 5천 주 이상의 규모 농장은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이 사업에 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어도 중소규모의 농가는 국가가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형태, 아주 소규모 농가는 국가가 전액을 부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 이렇게 그 비용을 분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